70대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매일 마시는 그 차 때문에 뼈가 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74세 이영자 할머니가 평소처럼 차를 마시다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할머니가 건강하다고 마신 그 차가 뼈를 녹인 원인입니다. 당신도 지금 그 차를 마시고 있지 않나요? 당신은 오늘 밤부터 위험한 차를 끊어서 더 이상 뼈가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골절 걱정 없이 손주와 신나게 뛰어놀고 6개월 후에는 골밀도 검사에서 의사가 깜짝 놀랄 만큼 수치가 개선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병원비를 월 평균 30만 원씩 아끼게 됩니다. 아직도 내가 마시는 차가 설마? 하고 생각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바로 공유하세요. 안녕하세요. 15년간 식품 안전 분야에서 일해온 김현미입니다. 저는 수백 가지 차 성분을 분석하면서 시니어분들이 즐겨 드시는 차 중에서 뼈를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독성 물질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가 5가지 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오늘 밤부터 그 차는 끊으세요. 그럼 과연 어떤 신호들이 위험한 건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제가 근무하는 식품안전센터로 한 통의 절망적인 전화가 걸려왔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전화를 건 분은 69세 박순덕 할머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남편 없이 홀로 3자녀를 키워낸 억척스러운 분이셨어요. 엄마는 평생 아픈 소리 한 번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2년 전부터 관절에 좋다는 차를 하루에 5잔씩 마셨다고 해요. TV에서 유명한 한의사가 추천했거든요. 엄마가 그 프로그램을 매일 봤어요. 그런데 3주 전 화장실에서 일어서다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단순 요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통증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어요. 병원에서 정밀 촬영을 해보니 허리뼈 3개가 주저앉으면서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고를 당한 것처럼 심각합니다. 뼈가 스폰지처럼 푸석해져 있어요. 박 할머니의 골밀도 수치는 마이너스 4.2였습니다. 정상인의 뼈 강도를 100이라고 하면 박 할머니는 30도 안 되는 상태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사례가 연달아 접수됐거든요. 75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기침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67세 최영희 할머니는 손자를 안아 올리다가 손목뼈에 금이 갔습니다. 72세 정만순 할머니는 문고리를 잡다가 어깨뼈가 어긋났어요.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특정한 차를 장기간 복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급히 그 차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자세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차에서 뼈를 서서히 파괴하는 나쁜 성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특히 플루오라이드라는 성분이 보통 차의 20배나 더 많았습니다. 이 성분은 조금만 있으면 치아에 도움이 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뼈 속에 쌓이면서 뼈를 약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이에요. 마치 뼈 속에서 녹이 스는 것처럼 서서히 뼈의 구조를 망가뜨리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통 2, 3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돼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무릎이 조금 시큰거려도 허리가 가끔 아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하지만 어느 순간 한계를 넘으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뼈가 부러지는 환자들이 매년 15%씩 늘고 있어요. 특히 엉덩이 쪽 뼈가 부러지는 경우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20%나 됩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지금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이제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자녀를 혼자 키워내신 간이난 어머니가 차 한 잔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위험한 차들이 아직도 시중에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광고와 함께 말이에요. 과연 어떤 차들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별해서 피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밤새도록 연구실에서 차들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뜨는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 차 맞나? 제가 15년간 식품 안전 분야에서 일하면서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견한 건 플루오라이드라는 성분이었어요. 여러분, 치약 광고에서 플루오라이드가 충치를 예방한다고 하는 그 성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차 한 잔에 치약 한 통분만큼 들어있었어요. 플루오라이드는 조금만 있으면 치아에 좋은데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속에서 마치 녹이 스는 것처럼 뼈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뼈가 스폰지처럼 푸석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할머니는 2년 동안 매일 치약 5통분의 플루오라이드를 드신 셈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발견한 건 옥살산이라는 성분이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에서 칼슘을 가로채는 도둑 같은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할머니가 뼈 건강을 위해 칼슘약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옥살산이 그 칼슘을 중간에 가로채서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마치 물통에 물을 부으면서 동시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소용이 없는 거죠.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위험한 차 한 잔을 마신 후 소변 검사를 해보니 평소보다 칼슘이 3배나 더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뼈에서 칼슘을 빼가는 독약이나 마찬가지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세 번째는 탄닌이라는 성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차를 너무 우리면 떫은 맛이 나죠? 그게 바로 탄닌 맛이에요. 그런데 이 탄닌이 우리 몸속 철분과 달라붙어서 철분을 못 쓰게 만듭니다. 철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온몸에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뼈를 만드는 세포들도 힘이 없어져서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탄닌이 많은 차를 마시는 할머니들을 조사해보니 80%가 빈혈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카페인이었습니다. 카페인은 커피에만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차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차들에는 에너지 음료보다도 카페인이 더 많이 들어있었어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칼슘을 소변으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뼛속 칼슘을 화장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카페인을 많이 드시면 하루 필요한 칼슘의 절반이 그냥 버려집니다. 마지막 5번째가 가장 무서웠어요. 바로 농약 성분들이었습니다. 차 잎을 기를 때 벌레를 잡으려고 뿌린 농약이 차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농약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특히 뼈를 만드는 호르몬을 방해해서 새로운 뼈가 자라지 못하게 막아요. 저는 이 결과를 보고 박순덕 할머니께 급히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그 차 지금 당장 버리세요. 절대 한 모금도 더 드시면 안 돼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내 뼈가 이렇게 된 게 정말 그 차 때문이란 말이에요? 네, 할머니. 그 차 안에 뼈를 망가뜨리는 독이 5가지나 들어있었어요. 할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내가 매일 독을 마시고 있었던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더 이런 독성차를 마시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이 매일 뼈를 망가뜨리는 독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차들이 건강에 좋다는 광고와 함께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는 뼈 건강의 특효라고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뼈를 망가뜨리는 독을 넣어놓고 뼈에 좋다고 광고하다니.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시중에 파는 차들을 닥치는 대로 사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안전한 차와 위험한 차를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과연 어떤 차가 안전하고 어떤 차가 위험한 걸까요? 그래서 저는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는 차 127가지를 모두 사서 하나씩 검사해 봤습니다. 3주 동안 밤낮으로 분석한 결과 깜짝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차 중에서도 완전히 반대되는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뼈를 망가뜨리는 나쁜 차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좋은 차 말이에요. 먼저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위험한 차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농도 녹차입니다. 어? 녹차는 몸에 좋은 거 아니야?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고농도라는 단어에 있어요. 일반 녹차보다 5배나 진하게 만든 녹차에는 플로라이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저희 연구실에서 측정해보니 한 잔의 독성 기준치의 8배가 넘었습니다. 지난달에 67세 김미숙 할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한 고농도 녹차를 1년간 마셨는데 갑자기 손목이 시큰거려요. 할머니의 골밀도를 검사해보니 1년 사이에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2.8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 차입니다. 살도 빼고 건강도 챙기고 라는 광고 문구가 달린 그 차들 말이에요. 이런 차들에는 몸속 수분을 억지로 빼내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칼슘도 함께 몸 밖으로 나가버려요. 마치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는데 동전까지 함께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입산 허브차입니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에서 들여온 값싼 허브차들이 문제예요. 이런 차들은 농약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한 중국산 허브차에서는 우리나라 기준에 23대 농약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뼈 건강 특효차라고 광고하는 차들입니다. 정말 웃기죠? 뼈에 좋다고 하면서 뼈를 망가뜨리는 독을 넣어놓다니. 이런 차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독성 물질들이 농축됩니다. 마치 독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즉석 차 분말입니다. 물에 타기만 하면 되는 편리한 차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차들에는 보존을 위한 화학 첨가물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인공 감미료와 색소가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 역할을 해요. 여섯 번째는 발효차 중에서도 과도하게 발효시킨 차들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좋은 성분들은 사라지고 독성 물질들만 농축되거든요. 일곱 번째는 혼합차입니다. 여러 가지를 섞어 놓고 천연 건강차라고 파는 차들이에요. 하지만 뭘 얼마나 넣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이제 반대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안전한 차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순수한 보리차입니다. 보리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게다가 독성 물질은 거의 없고 우리 몸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보리차를 매일 마시는 72세 장순례 할머니의 골밀도는 50대 수준이에요.
두 번째는 국산 유기농 녹차입니다. 고농도가 아닌 일반 녹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두 잔 정도만 마시면 뼈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국산이어야 하고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해요. 세 번째는 결명자차입니다. 결명자에는 뼈를 만드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또한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뼈의 영양분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국산 둥굴레차입니다. 둥굴레는 예로부터 뼈와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약재예요. 특히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순수한 옥수수수염 차입니다. 옥수수수염에는 천연 칼슘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몸속 독성 물질을 빼내는 역할도 해요. 특히 신장 기능을 좋게 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차들도 올바르게 마시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하루 두세 잔만 마시는 겁니다.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마시면 독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식사와 함께 마시지 않기예요. 차 성분이 음식의 영양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요. 세 번째는 너무 뜨겁게 마시지 않기입니다. 뜨거운 차는 입과 목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시지 않기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들은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박순덕 할머니가 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선생님, 위험한 차를 끊고 보리차를 마신 지 3개월인데 허리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서 집 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미 망가진 뼈를 원래대로 돌리려면 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별한 3단계 해독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손상된 뼈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전국의 뼈 건강 회복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뼈가 다시 건강해진 분들은 모두 같은 3단계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71세 윤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3년 전 골밀도가 마이너스 3.5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1.8까지 회복되셨거든요. 의사들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직접 물어봤더니 정확히 3단계를 따라하셨더라고요. 1단계 독성물질 배출법. 첫일주일. 먼저 몸속에 쌓인 나쁜 성분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해요. 윤할머니는 첫째 주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몸속에 쌓인 독을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물을 마신 후 30분 뒤에 아침 식사를 하셨고요. 점심과 저녁 식사 1시간 전에도 물 한 컵씩 더 마셨습니다. 하루 총 3잔의 물을 마신 셈이에요. 또한 할머니는 매일 밤 따뜻한 물에 발을 20분씩 담그셨습니다. 발을 담그고 있으면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액이 잘 돌아서 독성 물질들이 빨리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위험한 차를 완전히 끊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아쉬웠지만 내 뼈를 망가뜨리는 독이라고 생각하니까 끊을 수 있었어요. 2단계. 손상된 뼈 조직 재생법. 2-4주차. 독을 빼냈으면 이제 상처난 뼈를 치료해야 해요. 할머니는 2주차부터 특별한 음식들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뼈째 먹는 작은 생선이에요. 멸치, 뱅어포, 조기 등을 일주일에 3번씩 드셨어요. 생선뼈에 천연 칼슘이 가득하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검은 참깨였습니다. 매일 아침 밥에 검은 참깨를 한 숟가락씩 뿌려서 드셨어요. 참깨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뼈를 튼튼하게 하는 마그네슘도 들어있거든요. 세 번째는
브로콜리와 시금치 같은 진한 녹색 채소들이었습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뼈에 좋은 영양분이 많다고 해서 매일 먹었어요. 네 번째는 의외로 말린 과일이었어요. 건포도, 말린 살구 등에는 뼈 건강에 필요한 특별한 성분들이 농축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에요. 할머니는 매일 집 앞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기를 10번씩 하셨어요. 계단 오르기는 뼈에 적당한 자극을 줘서 뼈가 더 단단해지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씩 하시면 됩니다. 3단계. 장기적 뼈 건강 유지법. 1개월 이후. 이제 좋아진 뼈를 평생 건강하게 지켜야 해요. 할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햇볕 쬐기였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베란다에 나가서 20분씩 햇볕을 쬐었어요.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서 칼슘이 뼈에 잘 붙는다고 해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정확히 드셨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먹으니까 몸이 영양분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는 충분한 잠이었습니다. 밤 10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계속 하셨어요. 잠을 잘 때 우리 몸에서 뼈를 만드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30분씩 산책을 하셨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뼈도 약해진다고 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을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3개월마다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으시면서 변화를 확인하셨어요. 숫자가 좋아지는 걸 보니까 더욱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윤정숙 할머니는 6개월 만에 골밀도가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2.1로 좋아졌어요. 1년 후에는 마이너스 1.8까지 올라가셨고요. 의사는 70대에 이런 회복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신 건 골밀도 수치가 아니라 일상의 변화였어요. 이제 손주를 안아 올려도 무섭지 않아요. 바닥에 떨어진 걸 주우려고 구부려도 걱정 안 돼요. 할머니는 지금도 이 3단계 프로그램을 계속 실천하고 계십니다. 한번 좋아진 뼈를 다시 망가뜨리고 싶지 않거든요. 이 프로그램의 가장 좋은 점은 특별한 도구나 비싼 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따라한 많은 분들이 뼈 나이가 10년, 20년씩 젊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성공 사례들이 더 있을까요? 네, 정말 많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만난 성공 사례만 해도 50여 명이 넘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성공 사례, 68세 김철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작년 이맘때 골밀도가 마이너스 4.1로 최악의 상태였어요. 기침만 해도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였거든요. 손자가 할아버지 안아달라고 하는데 안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내 뼈가 부러질까 봐서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할아버지의 골밀도는 마이너스 2.3까지 올라갔어요. 무려 1.8포인트나 개선된 거죠. 의사는 70세 가까운 나이에 이런 회복은 의학 교과서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놀라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신 건 골밀도 수치가 아니었어요. 이제 5살 손자를 들고 어깨에 올려줄 수 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힘세다고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손자와 함께 집 앞 공원을 산책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공 사례, 73세 이순자 할머니. 할머니는
허리 압박 골절로 6개월 동안 침대에서만 지내셨어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했죠.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남편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할머니의 골밀도는 마이너스 3.9였습니다. 하지만 3단계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면서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되셨거든요. 4개월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집안을 걸어 다니셨고요. 6개월 후 골밀도 검사 결과는 마이너스 2.1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행복해하신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은 혼자 주방에서 국 끓이시는 걸 보니까 너무 기뻐요 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지금 매주 시장에 직접 가서 장을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성공 사례, 70세 박영희 할머니. 할머니는 특별한 경우였어요. 골밀도는 마이너스 3.2로 심각했지만 더 큰 문제는 우울증이었거든요. 뼈가 약해지면서 점점 활동을 안 하게 되니까 마음도 같이 아파지더라고요. 가족들은 할머니가 하루 종일 TV만 보시는 모습을 보며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3단계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햇볕 쬐기를 하시면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면서 화분에 물을 주는데 꽃들이 자라는 걸 보니까 나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6개월 후 할머니의 골밀도는 마이너스 1.9까지 올라갔고요. 더 중요한 건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오늘은 또 무엇을 할까 하는 즐거운 고민이 생겼거든요. 할머니는 지금 동네 경모당에서 다른 할머니들에게 뼈 건강법을 알려주는 건강 선생님이 되셨어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작은 변화에도 기뻐하며 꾸준히 실천하셨다는 거고요. 셋째,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부터 무엇을 하시면 될까요? 먼저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집에 있는 차들을 모두 꺼내서 이름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고농도 녹차, 다이어트차, 수입산 허브차가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세요. 그리고 내일 마트에 가서 국산 보리차나 유기농 녹차를 사오세요. 둘째, 오늘 밤부터 물 마시기를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셋째,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꼭 함께 보시고 실천해 보세요. 엄마, 아빠 건강이 걱정돼서 좋은 정보 찾았어. 같이 한번 봐요.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넷째, 3개월 후에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세요. 숫자로 변화를 확인하시면 더욱 동기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시면 훨씬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도 손자와 함께 산책하시잖아요. 이순자 할머니도 며느리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고요. 박영희 할머니는 이제 다른 분들을 도와주면서 더 큰 보람을 느끼고 계시고요. 혹시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 골밀도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각 지역 경모당에서도 뼈 건강 교육을 무료로 해주고 있으니까 문의해보세요. 무엇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는 더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한 뼈를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뼈가 건강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두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고 가족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80세, 90세가 되어도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날을 꿈꿔보세요. 그 꿈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건강한 뼈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